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회사를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바로 미국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입니다. 토이스토리와 인사이드 아웃, 워리, 도리를 찾아서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바로 그 영화들을 만든 더는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이죠.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그래미상을 다수 수상한 픽사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픽사에는 어떤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픽사의 첫 시작은 바로 이 악당 다스베이더 덕분입니다. 원래 픽사는 1977년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필름의 팀으로 출발했습니다. 루카스필름은 에드 캔머리라는 괴짜를 고용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특수효과를 입히는 그래픽 팀을 만들었죠. 당시에는 픽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픽사의 역사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당시 루카스필름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이혼 소송 때문에 돈이 필요했고 회사는 스타워즈의 첫 작품인 새로운 희망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그래픽팀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죠. 이 팀을 사들인 건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1986년 루카스필름은 해당 사업 부분을 매각했고 잡스는 이 팀을 독립적인 회사로 만들어 픽사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창립 초기부터 픽사가 애니메이션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정부나 의료기관에 고성능 그래픽 디자인용 컴퓨터를 판매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었죠. 재밌게도 당시 고객 중 하나가 디즈니였고 이 인연으로부터 관계가 시작되어 2006년 디즈니는 픽사를 아예 인수했고 현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픽사는 장사가 안 되는 컴퓨터 사업 부분을 정리하고 애니메이션에 집중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제작은 디즈니와 깊은 연관이 있죠. 현재까지 픽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대부분 디즈니와의 공동 작업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시나리오, 개발 등의 제작 과정은 전부 픽사에서 담당하고 제작비는 양사가 절반씩 분담하며 배급과 홍보, 그리고 그에 드는 비용은 전부 디즈니에서 담당했죠. 꽤 인연이 깊죠.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첫 장편 작품이 바로 토이스토리였습니다.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픽사가 내놓은 장편 애니메이션은 2024년 5월 기준 모두 27편이고 단편 애니메이션도 수십 편입니다. 장편 영화가 부담스럽다면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짧고 임팩트가 강한 작품들이 많은데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렇다면 장편과 단편을 가리지 않고 픽사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0억 달러가 넘는 기록을 세운 토이스토리 3입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은 도리를 찾아서와 니모를 찾아서입니다. 픽사 작품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터에그죠. 보통 영화나 게임 등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의미하는 이스터에그는 픽사 작품에도 꾸준히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피자트럭으로 토이스토리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여러 작품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픽사 영화에는 A113이라는 수수께끼의 코드도 등장합니다. A113은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의 한 교실의 방번호인데 이곳은 픽사와 디즈니, 여타 다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그들의 재능을 갈고 닦은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존 레첸버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얼굴만 봐선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요. 모를 수밖에 없죠. 목소리만 출연했으니 말입니다. 그는 픽사의 모든 영화에 성우로 출연했습니다. 토이스토리에서는 돼지 역할로, 몬스터 주식회사에서는 예티 역할로 등장했죠. 이는 픽사가 유명인을 위주로 캐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배역에 맞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가장 돈을 많이 번 영화배우 중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픽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건 누구일까요? 사실 직원들은 아닙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컴퓨터입니다. 픽사의 모든 영화들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든 영화를 만듭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선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은 모두 컴퓨터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은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갈아서 만든 장면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놀랍도록 디테일이 살아있죠. 물론 컴퓨터가 가장 열일하긴 하지만 이 그래픽을 디자인하는 것은 픽사의 애니메이터들입니다. 그러니 직원들도 꽤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영화업에서 집이 풍선에 매달려 날아가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 장면에서만 1297개의 풍선이 개별적으로 그려졌고 메리다와 마법의 숲에서 주인공 메리다의 머리는 1500가닥으로 세밀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모든 디테일들은 이들이 밤을 새가면서 작업한 탓이죠. 이제 이 사람들 불쌍해서 영화 재미없다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미팅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이었던 회의는 1994년 픽사에서 한 회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니모를 찾아서 몬스터 주식회사, 벅스라이프, 워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등장했죠. 정말 미래의 20년을 이끌어가는 회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될 때 픽사의 로고에 등장하는 램프 기억나시나요? 이 친구도 이름이 있습니다. 럭소 주니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친구는 원래 픽사의 초기작에 등장했던 주인공인데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해주는 친구가 이름이 있었다니 놀랄 노자네요. 과연 앞으로도 이 친구는 계속 우리의 상상력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럭소 주니어는 영국의 앵글포이즈라는 램프 디자인에서 모티브를 따와 만들어졌습니다. 버버리와 미니, 바버만 영국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 램프도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인으로 항상 언급됩니다. 역시 영국이 미국에 미친 영향은 이로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게 맞네요.